생명의 잉태부터 죽음까지 차별 없는 진료를 행해온 가톨릭 의료. 그 정신이 가장 크게 발휘되는 것은 예기치 않은 재난을 겪을 때이기도 하다. (1995년 6월 29일)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삼풍백화점이 일순간에 붕괴됐다. 불법 구조 변경으로 인해 건물 하중을 견디지 못한 것이 붕괴의 원인이었다. 사상자 1,500여 명, 피해액 2,700여억 원을 기록한 삼풍백화점 붕괴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인명피해 사고였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많은 환자가 몰려온다고 이제 전화가 왔다고. 그래서 근데 다행히 그 집담의 관계로다가 8개 브랜치 병원에서 많은 스태프들이 와 있었다고요. 그 인원들이 다 심폐소생술에 관리하게끔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벌써 우리 담당 전공의들이 심폐소생술을 진행하고 있었다고요. 처음에는 이게 한쪽만 조금 물려온 건지 그걸 자세히 모르겠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앰뷸런스 소리는 들리고 환자들은 막 서서 막 기어들어오니까는 이게 대형 사고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판단을 해가지고 우선 병원장한테 알렸다고요. 이거 대재난재해 사건이라고. 당시 삼풍백화점 가장 가까이에 있던 강남 성모병원은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 구조 활동을 펼쳤다. 강남 성모병원 응급실은 밀려든 환자들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원내 회의실을 응급병실로 개조했지만 공간이 부족해 마당에서 환자를 돌봐야 할 정도였다. 생명이 풍전등화에 놓인 응급 상황에서 치료비 지불 능력과 보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오직 환자 치료에만 전력을 다했다. 그 결과 성모병원은 재정적으로 큰 손실을 입는다. 또 성모병원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로비에서 사고 수습 안내센터를 24시간 운영하기도 했다. 사상자, 실종자 가족에게 최대한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다. 가톨릭 의료기관의 이 직원과 의료진은 가톨릭 의료기관의 이념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인간의 하고 그다음에 자기 희생하는 아름다운 면을 보여줬고 또 하나는 우리 모든 직원들이 큰 사고가 나면은 서로 단결해서 단합해서 하는 그 일을 처리하는 단결력을 보여줬다고요.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비극적인 재난은 계속되고 생명을 우선으로 하는 구호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게 현실이다. 2015년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메르스 사태가 벌어진다. 그해 5월 20일 국내 첫 메르스 중동호흡기 증후군 환자가 발생한다. 보건당국은 메르스의 감염률이 높지 않다고 밝혔지만 첫 확진자가 나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감염자가 100명을 넘어섰고 첫 사망자가 발생한다. 이 같은 국가 재난 위기 상황에서 성모병원의 응급체계는 또다시 빛을 발했다. 국민안심병원 지정 첫날 메르스 의심 환자를 곧바로 격리 조치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했고 병원 내 감염 위험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감염 관리의 모범 사례가 됐다. 특히 성모병원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감염되거나 의뢰받은 환자를 거부하지 않고 진료했다. 평소 원내 감염 관리의 기본 수칙들이 잘 시행되었고 남은 교직원들은 힘든 상황에서도
추가적인 예방 지침까지 잘 준수해 주셨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가톨릭 중앙의료원은 산하병원을 방문하는 모든 환자들을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하여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데 있다라는 의료원 영성에 따라 어떤 환자도 차별하지 않고 최선으로 돌보겠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전반에 걸친 차별 없는 진료는 물론 급작스런 국가 재난 사고에도 아픈 이들 가장 가까이 다가간 순간들. 그 무엇보다 환자를 최우선으로 한 의료진들의 희생과 헌신은 가톨릭 정신을 온몸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성모병원의 역사상 가장 많은 응급 환자가 들이닥쳤던 날. 기억하실 겁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의 날입니다. 사실은 회상하기도 무서울 만큼 비극적인 날이었기 때문에 언급하기도 괴로운 사실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 하는 날이기도 하죠. 그때 신부님 기억 아직도 생생하시다고 들었어요. 네, 그 당시에 공교롭게도 제가 그 삼풍백화점이 이제 붕괴될 때 그 현장에 한 2시간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날은 제 인생에서 아마 잊혀지지 않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백화점에 2시간 전에 가셨다가 예. 그날이 이제 6월 29일인데 네. 우리 교회 달력으로 보면은 그 베드로와 바오로 대축일입니다. 예. 근데 당시 서초동 성당에서 이제 같이 사목했던 신부님이 축일이 돼서 그날 삼풍백화점 5층에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게 된 거죠. 신부님 4명과 수녀님 4분, 네. 8명이 5층에 올라가니까 이 공사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보통 백화점에서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하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 줄만 알고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2시 반쯤 정도인지 나왔는데 본당으로 돌아와서 한 5시 조금 넘었을 때 사무장님이 이제 콜이 왔어요. 네. 신부님,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현장을 이제 막 나도 모르게 현장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미 뭐 군인들이 와서 봉사를 하고 현장을 들어갈 수는 없었는데 바로 맞은편에 있는 그 교우집에 가서 네.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정말 양쪽에 기둥만 남고 폭삭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성수 있냐 이렇게 물어봐 성수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베란다에서 이렇게 밑에 성수를 뿌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정말 뭐 너무 비참하고 끔찍해서 네. 사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도 장면을 20여 년 지난 지금에 와서 봐도 저건 전쟁 때 폭격을 맞지 않는 이상 저렇게나 무너질 수 있을까 싶을 만큼의 처참한 광경이거든요. 당시 삼풍백화점에서 가장 가까웠던 병원이 강남 성모병원이다 보니까 또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는데요. 성 교수님이 혹시 당시에 강남 성모병원에 계시지는 않으셨죠? 예, 저는 그때 여의도 성모병원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가까운 우리 같은 의료진들끼리 볼 때 너무너무 막 24시간을 그냥 병원에서 모든 팀이 뭐 응급 환자에 관여되는 과가 아니라 하더라도 모두 힘을 합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예. 근데 정말 위기 상황에서 그 가톨릭 정신이 좀 빛났던 것 같아요. 아까 화면을 보니까 병원이 마치 야전병원처럼 전쟁 상황을 방불케 하고 또 화면에서 이번에 알게 됐는데 재정 손실을 감수하면서 환자를 치료했다고 하니까 정말 그 인간애랑 또 그 거기서 일하시는 의사 선생님이나 직원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더 큰 인명 손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확히 20년 후에 또다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찾아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2015년 메르스 사태요. 당시 또 성모병원의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초비상 사태 때 그때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다른 병원에서 이제 크게 이제 문제가 됐을 때 우리 대응팀을 꾸려서
정말 24시간 전부 이제 그 네트워크를 열어놓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 다른 병원에서 이미 그런 환자들한테 노출된 산모님들이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알고 받은 경우에는 거부하지 않고 받아서 건강하게 아기도 출산하게 했는데 그때 이제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고요. 예. 상과 선생님, 뭐 저희 신생아 간호사, 의사, 뭐 감염관리팀하고 협력해서 네. 굉장히 막 유기적으로 하긴 했습니다만 많이 힘들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메르스에 대해서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그 감염력이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분석이 미흡했고 이랬기 때문에 어떤 병원에서는 메르스 의심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안 받고 맞고 이랬다고도 들었어요. 네, 저희는 기본 정신이 아까 저 때도 나왔지만 구분하지 않고 일단 치료를 맡아서 해준다. 거기에 이제 적절히 대응을 하면 되니까요. 저희 병원은 충분히 감염 관리를 할 수 있는 음압병동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다 갖추고 있고 의료진들이 이미 체계적으로 움직일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네. 당시 수녀님, 예, 저도 15년도에 제가 이제 호스피스 환자를 계속 돌보던 때인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 오는 환자들이 대부분 이제 외부에서 오는 환자, 뭐 메르스가 발생된 병원 환자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도 구분하지 않고 그대로 순서대로 받았고 이부인들은 다 출입을 하지 않았지만 봉사를 계속 했었습니다. 호스피스에서는. 그래서 되게 긴장된 순간이었죠. 우리 환자로 인해서 우리 병원에 만약에 이제 메르스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긴장되고. 기억이 나는 거는 그때 환자 가족분 한 분이 오셔서 저희 여기 호스피스 입원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만약에 본인들이 입원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도 아마 메르스에 감염됐을 것 같다. 메르스가 발생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였고 말기 진단을 받고 저희한테 그 사태가 바로 있기 전에 입원을 하셨고요. 예. 이게 뉴스에 보도 보면은 메르스에 감염되거나 전파하는 환자들이 대부분 말기 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처럼 호스피스 병동이 없는 곳에서는 말기 환자가 이제 응급실을 가게 되면은 입원이 바로 되지 않죠. 그래서 며칠간 있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리 전파가 되고 뭐 마음 아픈 거는 그런 감염이 됐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헤어져서 혼자 임종을 맞이하고 또 임종하는 과정을 보지 못하고 가족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족들은 평생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당시 메르스 사태 때 신부님은 어디 저는 계셨나요? 이제 의정부승모병원에서 이제 행정부원장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격리병실이 이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주로 중환자실 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이제 고민하다가 저희가 이제 캠핑카를 한 4대 정도를 이렇게 이제 임대를 해서 이제 의심 환자가 오면 거기서 검사하고 대기하는 동안에는 그 캠핑차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문제를 좀 풀어나간 적이 있는데 어쨌든 당시 그 종합병원들은 그 중증 환자들의 그 질환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감염 환자에 대한 그 매뉴얼이 좀 약했고 그런 부분을 그 진료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그런 의료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워낙 이게 국가적인 그런 큰 또 재난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열심히 준비해서 대비를 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껏 성모병원이 지켜온 가치는 생명 앞에서는 어떤 차별도 없다라는 거고요. 그 결과 성모병원에서는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매 순간 생명을 존중하는 치유의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